중국이 한국의 다누리 위성의 발사로 격노했습니다. 만약 다누리가 무사히 안착되면 우주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빼앗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대체 다누리가 뭐라고 고작 위성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비밀은 바로 다누리에 들어있는 첨단 탐사 장비들에 있습니다. 사실 다누리에 실린 장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자원 탐사, 달 착륙과 연관이 깊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직접 내려보내 자원을 캐기 위한 사전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의 초거대 우주계획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선봉으로 한국이 나섰다고 말합니다. 다누리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달에서 차세대 국제우주정거장과 유인 달 탐사 기지가 건설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중국에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 중국은 우주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자 GPS 위성체계 베이더우를 추진해 2018년부터 전 세계에 서비스 중입니다. 또 단독우주정거장 탱궁이 2024년 완성되는 등 여러 우주 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위성 요격 미사일의 연구에 막대한 연구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점 중인 우주에서 중국의 세력을 늘리고 나아가 미국의 우주 패권을 무너뜨리려는 것인데요. 그런데 수십 년에 걸친 이 대계획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성공한다면 아르테미스 참여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우주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도가 그리 좋지 않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로 얻은 이득은 오직 사업을 주도한 미국이 질 것이며 한국은 중국의 미움을 샀을 뿐 한국에게는 크게 이득이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 달리 한국에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다누리 발사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시발점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은 다누리 발사 과정에서 얻은 저에너지 궤도 비행 기술, 선제적인 달 자원 탐사, 유인 달 착륙 밑바탕 마련 등 엄청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주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게 한국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다누리 발사가 가져올 국제정치의 변화와 대한민국이 얻을 막대한 이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달 개척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한국의 첫 달궤도 탐사선 다누리 발사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도움이 컸는데요. 이는 발사 장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누리 위성이 발사된 곳은 미국 우주군의 본진이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의 발사장입니다. 케이프 커네버럴은 수십 개의 로켓 발사장이 밀집된 미국 최대 우주기지인데요. 우주기지가 위치한 플로리다주는 적도와 가까워 지구자전을 이용하기 용이합니다. 우주에 로켓을 발사할 때 지구자전을 이용하면 적은 연료로 멀리 나가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만큼 적도 부근에서 발사해야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 우주군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우주 발사체가 이곳에서 발사되고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다누리가 발사됐다는 것은 미국이 다누리 위성 발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이 로켓 발사를 위탁한 스페이스X가 케이프 커네버럴을 사용했을 뿐 한국의 위성 안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미국의 정보 관료들이 한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과학자들의 반응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과학 학술지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다누리 위성에 대한 학계 반응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네이처에서는 다누리 항해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흥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다누리의 장비 때문인데요. 이번 다누리에 탑재된 핵심 장비는 총 6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장치는 크게 4입니다. 바로 평광 카메라, 감마선 분광기, 섀도캠, 그리고 우주 인터넷 탑재체인데요.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평광 카메라와 감마선 분광기입니다. 먼저 평광 카메라는 달 표면 암석들이 태양빛을 반사해 산란시키는 평광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평광을 지도화해 달 표면의 평광 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감마선 분광기가 더해지면 엄청난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달 자원 지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스펙트럼을 분석해 달 표면 원소 분포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물, 티타늄, 규소 등
각종 자원 분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평광지도와 합치면 이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던 달 자원지대를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도가 완성되면 한국이 그동안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찾지 못했던 초위기 자원의 대량 매장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헬륨-3입니다. 헬륨-3는 전 세계에서 1년에 고작 2kg만 생산되는 희귀물질입니다. 오직 핵보유국만 운영할 수 있는 중수로 원자로를 가동해야 수그램 정도를 겨우 얻어낼 수 있는 매우 귀한 물질인데요. 그래서 가격이 1g당 금값의 수십 배를 호가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헬륨-3가 뭐라고 이렇게 비싼 것일까요? 헬륨-3는 대한민국이 선도 중인 차세대 에너지원 핵융합 원자로의 핵심 원료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핵융합로는 수소와 삼중수소를 반응시켜 막대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헬륨-3를 사용하면 기존 원자로의 무려 7배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핵융합은 핵분열과 달리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고준위 핵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헬륨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이 헬륨도 굉장히 귀중한 자원입니다. 액화한 액화헬륨은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을 낼 수 있어 냉매로 매우 유용합니다. 또 점성이 없어 마찰을 무시하는 초유동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마찰을 최소화한 초고속 열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창 개발 중인 주요 신칸센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주요 신칸센은 액화헬륨을 사용해 최대 500km라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헬륨을 얻는 방법은 석유 채굴 과정에서 얻은 약간의 부산물 뿐입니다. 그래서 카타르, 러시아, 미국같이 유전을 가진 나라들이 생산을 주도하여 생산량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핵융합로는 원자로보다 발전 효율이 훨씬 좋은 데다 방사능 걱정도 없고 생산량이 적은 헬륨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궁극의 에너지원입니다. 다만 이 삼중수소를 사용할 경우 다량의 중성자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륨수소를 사용하면 이 문제조차 해결됩니다. 핵융합 과정에서 양성자가 나와서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헬륨-3는 달에 최소 100만 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달과 지구를 왕복하는 비용이 너무 커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활용 로켓, 세이버 엔진 등 우주왕복용 특수 엔진 개발의 진척 등으로 이 문제도 곧 해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간단히 말해 달은 많은 자원을 품은 꿈의 노다지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누리에 탑재된 장비들로 자원 지도를 확보하면 이 헬륨-3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다누리가 가진 가치가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장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사에서 제공한 섀도우캠을 사용하면 빛이 닿지 않는 달의 음영구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 모든 정보를 탑재된 우주 인터넷 탑재체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누리가 확보한 정보들을 종합하면 달의 자원기지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고 착륙이 쉬운 안전지대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달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다누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다누리의 실패를 바랍니다. 다누리가 성공하면 중국이 공들인 우주 진출이 의미를 잃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의 우주 패권을 무너뜨리려 우주 굴기를 진행 중입니다. 독자적인 GPS망,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등의 행동으로 미국이 손댈 수 없는 중국만의 독자적인 우주 영토를 확보한 뒤 미국의 우주 패권을 빼앗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누리가 성공하면 곧바로 아르테미스 계획과 이어질 화성 탐사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우주 진출이 초고속으로 진행될 게 뻔하기 때문에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라그랑주 포인트를 선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그랑주 포인트는 지구, 달, 태양의 중력이 상쇄되는 우주의 특수구역입니다. 한마디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별도 에너지를 쓰지 않더라도 제자리를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라그랑주 포인트는 지구와 화성 사이 지름길인 L1, 달 뒤편의 L2, 지구와 태양 사이 L3, 그리고 지구와 달 사이 L4와 L5 5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르면 이 중 L1, L2는 확실히 확보할 것이고
L4와 L5는 얼마 안가 미국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를 장악하는 5개 포인트 중 무려 4시 미국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이용을 써봐야 이 격차는 절대 메우기 어려운 것인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쉽게 말해 한마디로 우주 경쟁에서 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의 명운을 끝장낼 우주 사업의 첫 포문을 연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만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운영될 대부분의 기지는 미국이 관리할 것이며 그만큼 거의 모든 혜택을 미국이 차지하는데 미움은 한국이 받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누리 위성이 아르테미스계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별개로 다누리의 발사는 전적으로 우리 연구진이 주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누리의 발사와 운용을 통해 얻은 우주항공 기술의 노하우로 인해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에너지 궤도 비행입니다. 이번에 다누리는 탄도형 달전이 BLT 방식으로 항해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지구나 달 같은 천체가 끌어당기는 중력을 교묘하게 이용해 연료를 적게 쓰는 항해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라그랑주 포인트 주변을 따라 형성된 우주판 고속도로 매니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을 한 번이라도 확실히 성공하게 되면 EU 왕국은 작은 로켓으로도 훨씬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지금까지 미, 중, 러 등 세계 패권을 논하던 국가들이 독점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한국이 얻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르테미스 계획과 별개로 2030년에 예정된 한국의 유인달 탐사와 이후 진행될 달 개발에서 한국은 미국 바로 다음으로 효율적인 달 탐사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역시 다누리로 얻은 지도 덕분입니다. 이처럼 이번 다누리 발사는 국제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사건입니다. 이번 다누리 프로젝트로 발사된 인공위성이 예정대로 무사히 항해 달 궤도에 안착된다면 한국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